네, 2026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물리학 1입니다.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예시래요. ABC는 마이크로파, 자외선, 적외선. 열변에 작용하니까 얘는 적외선. 그 다음에 살균기에 쓰는 건 자외선. 그럼 얘가 마이크로파가 되겠죠. 속력은 AB와 같겠죠. 강속 불변이니까. 진공에서 파장은 B가 C보다 작다. 자외선이 마이크로보다 파장이 짧죠. B가 C보다 짧고요. 전자레인지에 음식물을 데울 때는 마이크로파가 사용되죠. 자외선이 사용되는 게 아니죠. 기억, 니은. 파동 매질 AB에서 X축과 나란하게 한쪽으로 움직이더라. T가 0일 때 모습이고요. 파동의 변이가 0이고 그 다음에 P에서 파동의 변이가 이렇게 된대요. 지금 먼저 마루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은 왼쪽이 되겠고요. 그럼 Q를 보면은 얘는 아마 골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아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근데 A나 B나 속력은 다르지만 어쨌든 주기는 똑같죠. 어차피 주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ET0니까 Q도 마찬가지로 한 번 진동하는데 ET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별에서 일어나는 핵반응 이렇게 된대요. 8, 4래요. 그러면은 질량수 보존 8이니까 얘가 4가 되고요. 4, 6 나오려면 2에 나야겠지. 4, 2 헬륨입니다. 얘는 핵 융합 반응이죠. 가벼운 거 두 개 합쳐서 무거운 거 나왔고 질량수는 4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의 합은 얘의 질량보다 크다. 두 개 합친 건 얘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죠. 그게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C도 맞죠. 답은 ABC.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페트병 냉장고에 넣었더니 온도 감소하면서 찌그러졌대요.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고 찌그러져서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이를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열을 방출했겠죠.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열을 방출할 겁니다. 답은 D은. 그 다음에 수평면에 놓인 물체 B랑 실로 연결된 물체 A가 정지해 있대요. 그래서 연직 아래로 F만큼 당기고 있고 수평면에 떠받치는 힘이 2F고 질량이 4kg, 10kg랍니다. 잘짜임은 0이죠. 정지했으니까 R짜임 0이고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 B의 작용 중력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F는 20N이다. A에 밑으로 40N 중력이 있고요. 밑으로 힘 F 있죠. 그럼 여기 장력이 이렇게 연결돼서 40 더하기 F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중력 100N 있겠죠? 그러면은 아래로 100N, 위로 EF, 위로 장력 40 더하기 F니까 F는 20N 나오겠네요. 그래서 F는 20N. 답은 기억 디귿. AB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시. 속력을 증가시킨대요. 운동량의 크기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충격량은 조절할 수 없죠. 충격량은 조절할 수 없어요. 충격력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C에서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크게 휘둘러서 시간을 길게 속력 증가시킨다. 그럼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커지겠죠. 답은 디귿. 음속판 P에다가 A를 비쳤는데 방출되지 않았대요. BC를 비쳤을 때 광전자가 나오는데 최대 운동 에너지랑 파장 나왔어요. 자, P에 비추는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세기를 증가시켜도 광전자 방출되지 않죠. 진동수를 증가시켜야죠.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다. 방출되는 광전자가 에너지가 C가 더 커요. 그러면은 C가 에너지가 더 큰 빛을 쐈겠다. 그래서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물질파 파장 람다는 루트 EM EK 분의 H죠. 그래서 에너지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3배 되면은 루트 3분의 1 람다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D은. 원자 모양에 대한 설명. 러더퍼드는 전자가 기역 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양전하죠.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보온의 전자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면은 빛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는 P에서와 Q에서보다 작다. P랑 Q랑 비교하면은 파장이 얘가 기니까 진동수는 얘가 크겠죠. P가 더 큽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주체의 차이는 P에서보다 Q에서 더 크다.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죠. 근데 지금 빛의 에너지가 P가 더 커요. 그럼 준위차도 P가 더 크다.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고요. 자, 원자핵으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이 2일 때가 3일 때보다 크겠죠.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것 순서대로 1, 2, 3, 4 순서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가까운 2가 더 크겠죠. 답은 니은 디귿. 특수상대성 이론. B에 대해서 A가 탄 우주선이 PQ와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소약권 속로 등속도 운동 L1, L2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주선의 뒤가 P를 지나는 순간 P에서 빛이 나오고
앞이 Q를 지나면은 여기서 빛이 나오더라. 그래서 A가 봤을 때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는 순간 Q가 우주선의 앞을 지난다. 그러니까 딱 맞는 뜻이죠. A가 봤을 때 이게 딱 맞는데요. 아마 얘가 수축된 상태일 텐데 얘는 고유길일 거고, 그 다음에 B가 봤을 때 동시 도달한답니다. 자, A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보다 작다. A가 보면 여기 검출기가 뒤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 그대로고, 시간은 이동 거리는 원래 L1인데 검출기가 다가오니까 L1보다 짧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L1보다 작아지니까 시간은 작아질 거예요. 그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이 앞을 Q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우주선이 뒤가 P를 지난다. A가 봤을 때는 딱 맞게 들어갔죠. 근데 B가 보면 A의 우주선의 길이가 짧아 보이겠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얘가 이렇게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뒤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앞을 지나겠죠. 그러니까 P 먼저 지날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L1은 L2보다 작다. B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대요. 그러면은 방출된 시간은 P가 먼저 방출됐죠. 뒤에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앞에 닿았으니까 P가 먼저 닿았는데 동시에 도달했다는 뜻은 먼저 출발했는데 동시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검출기가 멀리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L1이 L2보다 크다겠죠? 답은 기억입니다. 자, 화재 경보기래요. 전자석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성체 X가 자기력에 의해 전자석에 가까워지는데 종에 부딪혀서 화재 경보가 울리더라. 자, X는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된다. 지금 딱 달라붙었죠. 끌어당겼으니까 상자성체 아니면 강자성체인데 아마 상자성체일 것 같아요.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P는 N극이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N, 여기가 S가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도 같은 방향으로 N, S가 되겠죠. 그래서 P는 N극입니다. 맞아요. 전자석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전자석과 자기력의 크기, 전류가 증가하면 얘가 더 강하게 전자석이 더 강한 자기력을 뜨겠죠. 자성을 더 강하게 뜰 테니까.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도 커집니다. 맞아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림과 가와 같이 A, B가 동일 직선상에서 등가 속도 운동. 속력 시간 그래프 나왔고 5초일 때 둘이 만난대요. 5초일 때 만났대요. 이동거리 따져보면은 얘는 4, 5, 20에 10이죠. B 이동거리는 10이고 A 이동거리는 2, 8이니까 더하면 10 나누면 5 곱하기 5 하면 25죠. 그래서 A는 25m. 그러니까 A가 25m 이동했고요. B는 10m 이동한 겁니다. 그럼 둘 사이 거리가 15m겠죠. 그때 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은 요 넓이 구하면 되죠. 속력이 같아지는 지점. 왜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시간 살짝 지나면 이만큼 앞서겠죠. B가 이만큼 조금 더 가고 A가 이만큼 뒤쳐지니까 요만큼 거리만큼 앞설 거예요. 시간 더 지나면서 점점점 앞서 있겠죠. 그러다가 요 순간부터는 이제 따라잡기 시작하죠. A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요만큼 앞서가고 B가 요만큼 가니까 요만큼 따라잡히기 시작해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일 텐데 속력이 같아지려면 B는 가속도가 5분의 4, A는 가속도가 5분의 6이죠. 그러면 A는 2 더하기 5분의 6t, B는 4 마이너스 5분의 4t가 되겠죠. 15t는 2가 됩니다. 그럼 얘가 2니까 t는 1초네요. 여기가 1초입니다.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은 2, 1이니까 1이죠. 그러면 15m에서 1m 더 갔겠죠. 그래서 16m. 그림 가는 단색강 P가 매질 AB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해서 전반사했대요. 그래서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 나는 X에 C로 입사해서 C에 45도로 입사해서 전반사하고서 이렇게 됐대요. 일단 AB 전반사했으니까 A가 B보다 굴절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죠. 같은 각도로 쐈는데 얘는 굴절했고요. 얘는 전반사했어요. 보니까 AC 봤을 때 이렇게 꺾였으면은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죠? 굴절률은 A가 더 커요. 근데 같은 각도로 쐈는데 얘는 전반사, 얘는 굴절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A랑 C랑 성질이 비슷하니까 얘가 전반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P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겠죠. 굴절률이 크니까 속력은 작아요. Y는 B이다. 전반사할 때 C의 전반사할 수 있는 건 A겠죠? 그럼 얘가 B겠죠. 그럼 Y는 B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P는 X와 경계면 전반사한다. 이거 전반사 하겠는가? 자, AC로 가면서 지금 전반사 했어요.
A, B는 굴절률 차이가 더 크죠. 그러면은 임기각이 더 작아질 테니까 대충 써도 전반사 하겠죠. 그래서 전반사 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자,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이긴 직선 노선 A, 그 다음에 BC 이렇게 있고 전류 방향이 C가 일정한데 방향에 따라서 색이 나타냈대요. 먼저 A에 플러스 Y로 흐르면은 나오고 들어가겠죠. 식의 반대면은 이렇게 흐르니까 나올 겁니다. 근데 C까지 합쳐서 0이래요. 이 상태에서 A만 바꿨어요. A만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랬더니 3B0가 됐대요. 그러면 A가 2분의 3B0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지금 원래 A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BC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BC, 여기가 A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합쳐서 0이었을 거예요, 원래. 근데 A 방향을 바꿨어요. BC는 그대로 놔두고요. A만 크기 그대로 놔두고 방향만 이렇게 싹 바꿨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3B0라는 건 얘랑 얘랑 2분의 3, 2분의 3이어야겠죠.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그대로 놔두고 B만 바꿨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B가 식의 반대니까 들어가는 걸로 바꿨겠죠. 그러면 식의 방향이니까 그러면 원래 B가 이렇게 들어갔었고 A랑 C랑 합쳐서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AC 그대로 놔두고 B만 방향 바꿔서 위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요게 B0라는 건 B가 2분의 1 B0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를 한번 구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 거에서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3B0가 되죠. 그 다음에 요게 A고 그 다음에 C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B가 얘가 2분의 1 B0로 들어가죠. 근데 AC 더한 게 B와 같아야겠죠. 그 크기를 따졌을 때. 그럼 요거랑 요거 이렇게 나오려면 C가 나오는 걸로 B0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2분의 3에서 1 빼서 2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B0, 얘는 2분의 1 B0니까 답은 2분의 1입니다. 그다음에 그림 가와 같이 진동수, 진폭, 위상이 같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스피커 A, B. 그다음에 X는 0에서부터 조정해놓고 S숫자랑 움직이면서 소리 3개를 측정했대요. F1, F2일 때 소리 3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소리 진동수가 F1일 때 발생시킨 소리는 X0에서 보강간섭하겠죠. 3개가 크니까 보강간섭했어요. 소리 진동수가 F2일 때 A를 꺼버리면 얘를 꺼버리면 여기서 커질 것인가. 지금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소리가 작아졌어요. 근데 얘를 꺼버리면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소리 세개는 A를 끄기 전보다 커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진동수 뭐가 더 클 것인가. 지금 다 똑같은 조건에서 진동수만 달라요. 진동수가 크다는 건 파장이 짧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파장이 짧아질수록 여기 간격, 밝은 무늬 간격, 여기 커지는 간격이 이제 작아지겠죠. 진동수가 클수록 이게 간격이 좁습니다. 실선이 F1이고요. 점선이 F2예요. 그런데 간격이 F2가 더 좁죠. F2가 좁으니까 F2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죠. 답은 기억니은 디귿. 다음에 16번 보면은 ABC를 실로 PQ로 연결해서 힘 F 작용해서 정지했대요. 질량이 B와 C가 같고요. 그 다음에 힘 F를 제거한 순간부터 속력이 이렇게 된답니다. OT일 때 P 끊어지고요. A 가속도의 크기는 3T랑 6T일 때랑 3T 여기 있고 6T 여기 있어요. 얘가 5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3T가 6T의 5분의 3배가 맞죠. 맞아요. 그럼 가속도가 3대 5죠. 얘 가속도도 5죠. 질량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빗면이니까 작용하는 빗면에 이제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을 여기 F, 여기를 T, 여기를 이제 N이라고 해봅시다. 자, 질량도 모르고 각도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F는 F 더하기 스몰 f 더하기 T가 N이겠죠. 그래서 알짜인 평형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 한번 구해보면 먼저 3T일 때 가속도가 3이에요. 그러면 얘가 총 질량은 A 더하기 2M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힘은 아마 F를 빼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N-T 빼기 F겠죠. 그 다음에 P를 끊어버리면은 이제 A의 가속도는 5가 될 거고요. 그게 A 질량은 A, 그 다음에 힘은 F가 될 거고 그대로 B의 가속도가 같죠.
BC는 2m이고요. 힘은 n-t겠죠.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럼 n-t가 10m 나오고요. 그 다음에 F는 5a 나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3a 더하기 6m은 10m-5a가 되죠. 요걸 빼니까. 그러면은 8a는 4m, a는 2분의 1m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3분의 1이 아니죠. 2분의 1이고요. 3t일 때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Q가 B를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는데 복잡하니까 요렇게 해볼게요. 얘는 복잡하니까. Q가 B를 당기나 Q가 C를 당기나 똑같죠. 그러면은 3t일 때 한번 보면은 가속도가 3이고요. 그럼 C의 질량은 m, 힘 뭐 있나 봤더니 n-q죠. 그러면은 n-q가 3m이니까 q는 n-3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A 질량이 2분의 1m이죠. 그럼 질량 B가 1대 2니까 힘의 빗면 방향 성분도 1대 2겠죠. 그럼 얘가 2F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2분의 5m이죠. 그럼 T가 2F니까 T는 5m 나와요. 얘가 5m이니까 N은 15m 나와야겠죠? 그럼 얘가 15에 3 빼니까 12m 나옵니다. Q가 12m이에요. 근데 F로 쓰래요. 여기 넣으면 되겠죠? F가 2분의 5, T는 10, N은 15였죠? T가 5죠? T는 5. 그러면은 F는 5m-2분의 10m-2분의 5m이죠?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5m입니다. 2분의 15m이 F일 때 12m은 얼마겠는가? 그러면은 12에다가 15분의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4, 3으로 나누면은 5. 그러면은 5분의 8F겠네요. 그래서 5분의 6이 아니라 5분의 8입니다. 틀렸죠? 답은 기억. 자, Pn 접합 다이오드. 이렇게 궤도를 구성해놨대요. S1, S2를 막 바꾸는데 하나씩 해보죠. AC 연결했대요. 그때 불이 켜진대요. 그때 전구에 불이 들어야 되니까 AC 연결해보면은 요렇게 나와서 이걸 할까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PN일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가 PN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AD를 연결했더니 그때 불이 안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불이 안 들어온대요. 여기로 흐르면 안 돼요. 얘가 막았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했으니까 얘가 흐르는 순간 얘가 요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되겠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여기로는 흐르는가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BD 연결해 보면은 얘가 요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불이 켜져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PN, 여기는 PN입니다. 그래서 X는 N형 반도체 맞고요. 자, 기억은 BC 연결하면은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되니까 여기로는 못 갈 거고요.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로는 뒤에 끊어져 있죠? 못 갑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D 연결했을 때 BD 연결하면은 여기 연결하니까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못 가죠. 그래서 요렇게 가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A에는 여기서는 순방전환 걸리죠. 그래서 PN 접합면에 가까워지겠죠.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죠. 운동량 보존이죠.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ABC가 각각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속력은 A가 B의 3배래요. 얘가 3V, V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AC 사이 거리를 이렇게 나타냈대요. 상대 속도인데 3T제로자 속력이 B가 B의 3배이다. B가 C의 3배. 6칠 때 얼마겠는가? 얘 기울기를 구해보면 속력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2T분의 2니까 T0분의 D고요. 여기는 2T0분의 D예요. 그러니까 AC 사이 거리니까 지금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면 A가 이쪽, C가 이쪽인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C가 더 느린 거죠. 3V-T분의 D입니다. C 속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T일 때 AB가 충돌하겠죠. AB가 충돌할 건데 운동량 보존 써주면 2, 3은 6, 1 방향이니까 5MV였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 A는 C와 거리가 일정해야 돼요. 그 말은 얘 둘이
속력이 똑같아졌다. 그러니까 A 속력이 요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m에다가 3v-t0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B의 속력, 3t일 때 속력이 B가 C의 3배래요. 근데 3t일 때 A랑 C랑 어차피 속력 똑같죠. 그러니까 어차피 B의 속력은 얘의 3배란 뜻이에요. 방향은 당연히 오른쪽이어야겠죠. 왼쪽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뚫고 지나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m에다가 여기 2m이죠. m에다가 얘의 3배예요. 속력이 3배니까 9v-t0분의 3d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2, 3은 6mv, 그 다음에 9mv, 그 다음에 2에다가 3이니까 마이너스 t0분의 5d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15mv니까 15mv가 t0분의 5d예요. 여기다 m 붙여야죠. m이고 m 사라지고 어차피 5로 나누면 3이죠. 그러면은 v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15mv니까 여기가 5mv가 15mv 마이너스 t0분의 5md겠죠. 그러면은 t0분의 5d가 m 다 날려버리고 얘가 10v죠. 그래서 여기 2니까 t0분의 d가 2v입니다. 얘가 2v고요. 얘는 그냥 v겠죠. 그러면 얘가 충돌하고 나서 속력이 2v만큼 줄어든 거죠. 그럼 얘가 v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 속력은 얘는 그대로 2v 빼주면은 v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b의 속력을 구해보면은 b의 속력이 3배죠? 그럼 얘가 3v입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나서 이제 a, b 충돌하고 나서 얘가 v, 3v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c는 그대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는 c의 속력은 이제 a보다 멀어져야 되니까 v만큼 빨라져야 돼요. 충돌하고 나서 c의 속력은 2v가 됩니다. 그러면은 c 운동량이 mv만큼 변했죠. 그러면 b도 mv만큼 변해야 되니까 얘도 그대로 2v가 됩니다. 그래서 b의 속력은 2v인데 근데 2v는 t0분의 d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그림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가 있는 xy 평면 2d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 한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바뀐대요. 1초일 때랑 3초일 때랑 방향이 둘 다 마이너스 y 방향이래요. 근데 면적이 다르죠. 면적이 다른데 그럼 1은 여기가 2분의 1인데 변화량이 근데 면적 2배니까 곱하기 2해야겠죠. 그럼 얘가 1이고요. 얘는 그냥 2분의 3이죠. 근데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영역 2가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어들지 말라고 더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P에서 아래로 흐를 거고요. 나오는 방향이면 위로 흐를 겁니다. 1도 똑같이 해보면 1이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나지 말라고 반대로 위로 올리겠죠. 그럼 얘가 윗방향, 얘는 아랫방향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둘이 합쳐서 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는데 둘이 합쳐서 이제 아래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나오는 방향이면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어서 윗방향으로 흐르면 여기서 2분의 3으로 나오는데 1로 빼봤자 무조건 나오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2분의 1이고 1이죠. 그러면 얘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는 위로 흐를 거예요.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나오게 만들겠죠. 위로 흐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죠. 얘랑 똑같을 건데 그런데도 둘이 합쳐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둘 다 윗방향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맞겠죠.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서 얘가 이긴 거죠. 그래서 2분의 1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럼 1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맞고요. 5초일 때 요때 전류 방향 얘는 똑같이 2분의 1이고 위로 흐르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1이죠. 똑같이 1인데 방향이 지금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게 됐죠. 아래로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둘이 합치면은 얘가 이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얘랑 반대로 움직이겠죠. 위로 있겠죠.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나오게 만들겠죠. 그래서 위로 흐를 겁니다. 둘 다 위니까 플러스 y겠네요. P의 흐름 유도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랑 5초일 때랑 5초는 둘이 합쳐서 2분의 3이죠. 1초일 때는 얘네 둘이 같은 방향이죠. 둘이 같으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1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크게 되겠죠. 답은 기억. 그림 가와 같이 높이 6h 평면에서 V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이렇게 등속도로 지났대요. 그 다음에 EV 통과해서 점 Q에서 정지한대요. 그 다음에 높이가 알려졌고 4h h고 높이차가 2분의 5h고 에너지 감소량이 2에서가 1에서의 2배래요. 얘가 2면 여기는 이만큼이래요. 일단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높이를 D라고 해볼게요. 등속도 운동이면은 손실된 에너지는 mgd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같으니까 D 더하기 4h는 2분의 5h 더하기 라지 h입니다.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가 같죠? 그러면 D는 h 마이너스 2분의 3h가 되겠죠. 요 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는 결국에는 mgh 마이너스 2분의 3mgh입니다. 그럼 에너지 보존 한번 써보면 처음에 6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있었고요. 이만큼 손실됐죠. 그게 mgh-2분의 3 mgh 이만큼 손실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mgh 높이에서 2분의 1 m 4v 제곱의 속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해서 총 3 이만큼 손실됐죠. 3 2는 얘의 3배죠. 3mgh 마이너스 2분의 9mgh 더하기 나머지가 높이 해지가 있죠. 그러면은 mgh 더하기 2분의 5 mgh입니다. 그래서 요 식 3개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v제곱을 없애야 될 것 같으니까 얘랑 연립을 한번 해보면 얘 이항시키면은 2분의 3mv 제곱은 얘 이항시켰고요. 그러면은 넘기면은 2분의 12니까 2분의 15mgh 마이너스 2mgh가 되겠죠. 그럼 3으로 나누면은 2분의 1mv 제곱은 2분의 5mgh 마이너스 3분의 2mgh입니다. 이걸 그대로 다시 얘랑 엮어볼게요. 그러면 6mgh 더하기 이거 그대로 써주면 2분의 5mgh 더 마이너스 3분의 2mgh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은 4mgh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mgh가 되겠죠. 요거니까 넘기면은 3, 4, 12니까 14mgh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얘가 넘어가서 8이 되고 2분의 21mgh죠. mg 빼버리고요. 7로 나누면 2, 7로 나누면 3. 그럼 h는 4분의 9h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확실히 교육청이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보면은 요런 거 연락하기 이제 얼토당토 않게 쉽게 나왔죠. 그 다음에 중능량 충격량도 얼토당토 않게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학식은 여기는 이제 핵반응식은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색소하는 식인데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잘 내지 않는 좀 생소한 베릴륨 나왔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두 개 묶어놓는 문제 보통 1학년 모의고사 같은 데서 좀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고전적인데 조금 이제 갑자기 딱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근데 계산이 조금 많이 더러웠던 문제들이 있었죠. 이게 좀 많이 더러웠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킬러 문제 삭제 조치 이후에 이게 조금 상대 속도가 조금 많이 죽었어요. 운동량 보존에서. 근데 다시 이제 AC 사이 거리 내면서 이제 있죠. 물론 이런 문제들이 수능 특강에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교육청 티가 조금 났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